이재명 대표가 그 울산 부산 방문했거든요. 근데 민심 좋더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저 일정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틀에 한 번꼴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사이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시민들이 고마운 게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의 분위기는 거의 대선급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숫자나 열기가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응원의 열기가 결국에는 그 지역 후보들한테 다 넘어가겠죠. 지금 오늘 일정이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울산 수암시장, 그다음에 울산 수암시장 기자회견 했고요. 동울산 종합시장, 부산 기장시장, 부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 했고요. 부산 당감새시장, 부산 장립골목시장 이렇게 해서 한 7시 넘어 끝나는 일정이에요. 근데 현장 민심 되게 좋다고. 저 지금 사진 앞에 보니까 엊그저께 나왔던 박성진 후보가 자리 잘 잡으셨네. 현장 분위기 민심 좋고요. 여러분 울산 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울경 한때는 시장 도지사 다 우리가 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그 박성진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표 옆에 박성진 후보가 김기현하고 붙잖아요. 근데 보궐선거 때 김기현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기초의원 선거할 때. 요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 부산 이런 데 가서 진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고요.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선거예요. 투표장에 투표하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기는 데 필요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투표장에 다 나가면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가 중요한 거죠. 어제 청주 갔을 때 어떤 분이 했다는 말도 한번 되새겨 볼게요. 이재명 불쌍하고 안 됐다. 결정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오늘 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 맞은 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칼을 맞게 됐다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정치 좀 아는 어르신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고 안 됐다. 그렇죠. 어르신들을 보기에는 도대체 정치가 뭐라고 사람 목숨까지 노리고 그러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목이 터져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게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로. 오늘 또 그러니까 생목으로 연설을 타고난 연설가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동훈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도 어디 가서 저렇게 연설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자,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갔을 때죠. 대전 갔을 때 이제 유성을의 황정아 박사 그리고 박정현 최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저 때 약간의 해프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선거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들 수 있는 피켓과 들 수 없는 피켓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대표님께서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A4 용지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좀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들도 지금 이제 홍보물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선거 사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홍보물을 못 들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방돼 가지고 일반 시민 누구든지 이제 그 선거 홍보물을 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제공한 거면 안 되고 내가 직접 만든 거여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센치 정해져 있는데 그냥 대충 A4 용지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전 전 대표가 돌아온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기를 좀 북돋우는 이겨본 사람. 어떻게 하면 선거를 지냐 하는 바로 그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총선이요 사실은 대선 전초전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지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어려워집니다.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진짜 생명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교두보 같은 거예요. 그 최소한이 뭐냐면 과반 확보예요.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 그렇게 잡혔거든. 이길 선거를 이재명 때문에 졌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면. 모든 탓을 이재명 대표로 탓을 하겠지. 그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가 정권을 가져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한테 목표의식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면 이번 선거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다 올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다는 거고요. 어제 경선 결과 하나 나왔었죠. 방송 중에. 안산 을병 통합 경선. 고영인 탈락. 고영인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더민초 간사로 고영인 김철민이 현역이었어요. 고영인이 탈락했어요. 근데 김철민 의원도 이게 골프 좋아한다고 유명한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철민은 대표적인 친낙 인사예요. 잘 몰라서 그랬지 친낙입니다.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친낙 인사고. 저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지 이틀째에 이낙연을 데려다가 저런 이벤트를 본인 지역구에서 벌였던 장면이 있어서 네, 알려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네, 다음. 자, 그 어제 김현은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특보인데 요 선거구는 굉장히 독특한 선거구입니다. 뭐냐면 안산이 갑을 병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영인과 김철민이 경선하게 된 건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공천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안산 갑은 지금 전해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 이름이 뭐였더라? 이미 공천이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박해철. 이분도 전해철이 아니고 박해철이네. 박해철 이 위원장이 이미 공천이 된 상태인데 통합 경선이라는 게 뭐냐면 갑을 병정 중에 정이 없어졌잖아요. 을과 병을 선택해서 이 경선에 이긴 사람이 뭐 을을 갖네 병을 갖네 하는 건데 이게 당에서 발표가 되니까 이제 박해철은 정해놓고 나머지 세 자리를 고영인, 김철민, 김현이 이긴 사람이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안산을은 김현, 김철민이 이긴 선수가 가고 안산 병은 박해철 전국 공동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 웃기죠? 나 이런 경우 처음 봐.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 김현이 되는 거잖아요. 돼야 하죠. 예. 마지막 피날레. 양무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역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마지막은 진짜 있었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까 말씀하신 거, 골프 친 거. 네. 저것도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 날. 그렇죠. 홍영표 의원이랑 손잡고.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저때 이제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 날에 저렇게 골프를 치러 가면 되느냐. 근데 오히려 홍영표는 적게 나왔는데 이슈가 됐었던 반면 김철민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때 앞에서 제대로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선 보고 느끼신 거 있지 않아요? 안산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기도 지금 국민 경선이에요. 5만 명 모아갖고 하는 거. 결선 가면 돈 또 내야 돼요. 참. 그렇네요. 자, 그리고 선거 이모 좀 한번 갈게요. 네. 지금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광주 서구 갑에 옥중 출마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말로만 듣던 옥중 출마. 이게 이제 본인은 억울하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송영길 감옥에 갇히면은 송영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사실은 민주당 아장 내려고 하고 있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죄송해요. 네,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하겠지만 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대신 이제 이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소나무당이라는 그 당 이름도 굉장히 낯설고, 그러니까 이 지역구 후보 투표 용지에서 굉장히 밑에 순번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조금 더 눈여겨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알던 그 송영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큰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송영길을 당대표 했던 그 송영길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정석의 방법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왔을 텐데 그 과거의 송영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이 무엇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걸 좀 더 들여다보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구 출마잖아요. 지금 조인철 후보가 성갑석을 누르고 확정이 됐는데 송영길 대표도 광주 출신이거든요.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조인철 후보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송영길 대 조인철 이렇게 네, 이렇게 가겠네요. 되니까. 네. 어제 조국 대표는 광주를 갔습니다. 근데 광주시장이 오지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도 옛날 직장 동료 아닙니까? 아, 그렇지. 청와대 정무수석 정말 민정수석이었는데. 폭 안기셨네요. 뭐 빈곤포로 그 장면 생각나지 않아요? 뭔가 오징어 쌈. 웃자 가는 소리니까요. 쭈꾸미 쌈.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까마 갈라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찍으면 되고 안 되고 하실 텐데 광주 정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광주 살지 않은 사람은 광주 정서를 이해를 못해요. 광주 정서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 국민의당이 한참 막 날릴 때 있잖아요. 그 날릴 때 광주가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잘 안 싸우는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대안으로 국민의당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고향 내려가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고향에 계신 분들이 조국 불쌍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전두환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주 시민들한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좀 셉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곳이 호남이 호남.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광주 충정도 우체국 앞에서 연설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맨 앞에 서서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 진영 내부적인 갈라치기가 없어질 거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선의 경쟁하면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도 조국 대표가 한 말이지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례대표직으로 꼭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례대표를 찍으러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례대표만 찍고 지역구 투표 용지는 그냥 찢어버리고 나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투표를 누구한테 할 거냐. 그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금 민주당의 메시지도 사실 세지기 시작했어요. 조국 효과죠. 그래서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만 지역 내려가서 목 터져라 연설할 게 아니고 민주당 각계의 사람들이 현재 출마 예정된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효과를 잠재웠다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조국 혁신당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국민이 현명하게 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의식해가지고 계속 밀어내기만 하면 아무 도움 안 된다. 그래 테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몰빵이든 뭐든 하시라. 다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를 마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도태우 즉각 고발했고요. 정말 저런 게 광주 시민들한테 진짜 사이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섭이 가장 큰 건수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발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종섭 잘하면 취소시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윤석열이 그건 안 하지. 왜? 자기 문제거든. 도태우는 자기 사람 아니잖아요. 그 도태우 공천 취소시킬 수 있는데 혹시 이종섭을 저 임명 취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 가장 약한 고리가 이거예요. 혹시 이종섭이 호주에서 잠적하는 거 아닐까요? 임명 취소는 했는데 귀국을 안 하는 거지. 아니 저게 웃기는 게 지금 저 호주 대사가 아직 귀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 반칙인데. 어디 가서 살고 있다는 거니까 공간이랑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호주에 좋은 호텔이 많으니까 어디든 뭐 잠은 자겠지만. 국가에서 비용을 2배를 내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게 거죠. 문제는 외교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범죄 피의자가 대사로 임명된 것도 그렇지만 그 임명 절차에서 지금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 한 나라에 지금 현직 대사가 2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호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기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외교적으로 이렇게밖에 처신을 못하나. 근데 이제 이놈의 선거라는 거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공격할 거리가 많으면 공세가 되고 이게 저쪽을 이겨내는 일종의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전략만 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진영의 정서랑 상관없이 이제 뭐 우리가 공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제거한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문제는 이게 처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종섭 민명 처리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도태우 제거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정우택도 날라갔죠. 날라가면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데 다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 닭 줬던 개가 되는 거야. 이종섭 마지막에 남아있는 닭이에요, 닭. 지붕에 올라간 닭이라고. 얘를 끌어내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 죽이고 저렇게 호주 대사로 간 이종섭도 저렇게 지켜주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이제 재밌는 짤과 지지율 한번 볼게요.